안녕하세요.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조란 선생님입니다. 자, 벌써 이제 4월이군요. 네, 우리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12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1월, 2월에는 1권, 기초와 유형 음. 해서 독해하는 기초와 요약하는 기초,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유형을 배웠죠. 네, 그리고 3월에는 통계 자료 해석, 그렇죠. 경제 자료 해석을 했죠. 네,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는 경제는 경우도 엄청 있었죠. 어렵죠. 네. 통계 자료 분석은 어렵습니다. 실험 분석이라서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수강생 여러분들은 PDF 파일로 자료를 받았죠. 네, 성적 평가표를 이미 발송했습니다. 그럼 이 성적 평가표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 독해를 통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네.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디테일한 성적을 일단 볼 텐데 네. 1월, 2월에 했던 그 1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2권을 설명할게요. 네, 자,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학생들이 시험을 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1강 수업에서 문제를 두 문제 이렇게 풀었던 거죠. 1번과 2번. 1번 문제에서는 채점 기준이 주장과 요약, 그리고 근거 요약, 형식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세 파트를 종합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이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자기 점수와 그다음 집단의 평균 점수. 그렇죠. 그걸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 학생은 1번 문제에서 획득한 점수가 80점인데 전체 평균은 76점 정도인 거죠. 따라서 자기가 지금 획득한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네, 이 그래프는 전체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이 점이 바로 이 학생이 위치한 정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점이 자기 점수 종합 점수가 우측으로 갈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우측으로 갈수록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분석을 하신 뒤에 세부적으로 나는 내 점수가 지금 주장 요약은 평균보다 모자랐지만 근거 요약에서 뛰어났구나. 따라서 내 부족한 점은 바로 주장을 요약하는 PQ라는 내용에서 내가 부족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 채점 기준에 맞게 이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총평을 보면 네, 글의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여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다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구성하라라고 그렇죠. 해서 약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 내가 평균 점수보다 낮았는지를 총평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을 좀 설명을 할까요? 네. 2번 문제도 역시 같은 구조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건 항목별로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분류, 요약, 그리고 요약하고 마지막 최종 형식 파트까지. 최종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집단의 평균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형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단락이나 원고지 쓰기도 잘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약은 평균 점수와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은 오히려 평균 점수보다 좀 모자랐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성적이 높았던 이유는 바로 분류에서 성적이 매우 좋았던 겁니다. 분류를 정확히 맞췄네요. 그렇죠. 네. 따라서 전체 학생들의 성적 분포에서 위치가 오른쪽 봉의 극단에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쌍봉으로 되어 있죠. 쌍봉으로 되어 있으면 아예 못하는 그룹과 잘하는 그룹으로 그렇죠. 대칭되고 그 그룹 중에 이제 잘하는 그룹에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는 다 잘했지만 분류는 특히 잘했지만 요약에서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내용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쓰는 노력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총평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1월 6일 날 수업한 1강입니다. 자, 이걸 이제 보면 이제 1월 13일 한 2강 네, 그렇죠. 같은 네. 내용이겠죠? 네. 자, 이제 3강, 4강, 5강, 6강, 7강. 이 학생은 결석이 없었네요. 그렇죠. 8강 이렇게 해서 8개 강의가 있었고요. 네. 그 강의의 마지막
이제 성적을 보시면 그렇죠. 자신의 점수를 받은 게 굵은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의 평균은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네. 자, 그러면 이걸 보는 방법은 내가 이 평균 점수보다 높은 데 있으면 요 시험은 좀 잘 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낮은 데 있으면 나는 이 시험들을 못 본 겁니다. 그렇죠?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못 본 겁니다. 평균 점수보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완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점 체크해서 내 종합 점수가 전체 학생의 종합 점수보다 낮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1순위 이거부터 보완을 하세요 이겁니다. 그럼 2강의 2번 2강의 2번 문학 독해와 요약 이거 내가 약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복습을 합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해주세요 이겁니다. 2순위는 7강의 1번 그래서 대안제시 요거 복습을 해주세요. 이걸 언제 하느냐? 우리 4월에 중간고사 기간 있죠? 네, 그 중간고사 기간에 이걸 복습을 하는데 복습 방법은 메가스터디에 요게 인강으로 찍어놨죠, 그죠? 네. 메가스터디 인강으로 복습을 하시거나 인강이 없으면 다시 교재를 다시 반복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한 번 더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학원으로 1대1 PT를 문의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약점 부분만 다시 한번 1대1 PT와 글쓰기를 해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합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제 2권, 교재 2권 3월 9일에 1강 수업을 한 학생이네요. 자, 이 학생도 이제 보는 방법이 똑같죠? 네, 맞습니다. 자,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전체적으로 2권에서는 설명으로 된 두 가지 내용의 기준과 그리고 형식적인 기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친구가 맞은 종합 점수는 현재 B+로 전체 평균인 82점보다 높은 86.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약점을 보였던 건 형식적인 문제에선 조금 약점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맞춤법, 원고지상법, 단락구성에선 조금 전체 학생보다 모자랐다. 그러나 내용 측면에서 설명과 설명이라는 두 가지의 평가 요소를 매우 잘 했다는 거죠. 즉, 특히 자료 해석 파트에서 자료를 잘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형식 파트에서는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게요. 네. 정비례, 반비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비례와 반비례는요. 이게 정비례와 반비례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X축과 Y축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렇죠. 1대1로 그렇죠. 대응할 때만 또는 정비례 반비례죠. 또는 이제 이렇게 딱 기울기가 있어서 2대1로 이렇게 칠 때 정비례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표현을 정확히 못 썼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지켜주면 되고요. 자, 이제 2번에 있어서는 딱 그 평균 점수를 받았네요. 네. 그래서 저 평균값의 위치를 했네요. 그렇죠. 이 양봉에 가지 않고 중간에 딱 있어서 평균 점수가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강 그리고 2강, 자 2강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3강. 3강에는 이제 뭐 형편없었죠. 애들 점수가. 네. 문제가 엄청 어려웠나 봐요. 네. 그리고 4강 이렇게 해서 쭉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점수를 보면 이 친구는 지금 3강을 평균보다 못했네요. 네, 그렇죠. 그죠? 4강도 조금 못했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3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약점 체크 가서 1순위 3강 3번. 그렇죠. 자료 독해와 요약 2순위 3강 1번. 또 3순위 3강 2번. 3강에서 그냥 박살났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3강 공부를 다시 한번 해주면 보완이 해주세요. 되겠다. 그래서 1권과 2권을 좀 제대로 공부하면 이제 4월 달에 한 문학 그리고 5월 달, 6월 달에는 사탐이죠. 이거는 논술 시험 문제 제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뭐냐면 논술 문제의 소스죠. 그러니까 문학 제시문을 푸는 방법 그리고 사회 탐구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논술은 대부분 사회 탐구 문제가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탐은 문제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이 나왔을 경우 학생들이 좌절하죠, 거의. 네. 특히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정치와 법이나 경제 제시문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 중에 문과 논술로 이제 침공하시는 분들, 자 이런 친구들은 사탐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를 필수적으로 듣기 바랍니다. 논술 어휘집과 함께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왕이면 5월 달에 그 사탐 빈출 주제 그거 개강하기 전에 어휘집, 논술 어휘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신이 선택하지 않은 사회탐구 용어를 한 번씩 쭉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권과 2권의 평가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분석 자료를 보여줬는데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취약점을 보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실력을 끌어올리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점수가 쫙 낮은 경우 그럼 논술을 그만둬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열심히 하라는 증거죠. 지금 내가 성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본 강의 때 점수가 약해서도 성적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학생들 중에서 합격하는 친구도 있죠. 네, 작년에도 늘 거의 파이널 직전까지도 평균 점수보다 낮아서 늘 고민했던 친구가 결국 파이널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쌓였던 실력이 폭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논술이라는 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쌓여서 그 반복적인 오류들을 딛고 일어설 때 결국 자기의 실력이 되는 거죠. 논술은 탁월한 재능의 영역이 아니고요. 연습과 노력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국어가 재능이 특별히 있을까요? 국어는 사실상 본능적으로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 또는 시나 소설을 받아들일 때 이해하는 능력에 약간의 재능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논술은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써내야 되기 때문에 감이나 이런 걸로 찍을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단히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답을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이렇게 표현해보라 그러면 작성해보라 그러면 아웃풋이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첨삭 지도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